저 여자 혹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 수많은 남성들이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여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를 두고 밤새 고민합니다. 그냥 예의상 친절하게 웃어준 걸까? 아니면 진짜 나를 남자로 좋아하는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도 유튜브나 연애 서적을 뒤적이며 여자가 호감 있을 때 하는 행동 10가지 같은 가벼운 기술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머리를 넘긴다거나 눈을 자주 마주치고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는 식의 얄팍한 플러팅 기술로는 여자의 진짜 마음을 절대 읽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심리 X파일은 단언합니다. 여자가 한 남자에게 진짜로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될 때 그녀의 몸과 마음에서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생물학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소름 돋는 무장해제의 과정을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보냈던 그 사소한 신호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존 본능마저 포기해버린 가장 눈물겨운 항복 선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오직 생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과의 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며 견고한 뇌의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여자의 뇌가 특정 남자에게 강렬한 이성적 끌림을 느끼는 순간 이 철저했던 생존의 방어막이 도파민의 폭격에 의해 무참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뇌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경계선입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이 침범하면 본능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는 약 45cm의 퍼스널 스페이스, 즉 절대적인 안전거리가 존재합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이 내 옆에 바짝 붙었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신경이 곤두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가 웃으며 당신의 45cm 안으로 겁없이 걸어 들어오거나 대화 중 당신의 팔에 살짝 닿는 스킨십을 피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는 가벼운 호의가 아닙니다. 그녀의 뇌 속 공황보안 검식대인 편도체가 당신을 외부의 위협 폴더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절대적 안전기지로 분류했다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여자들이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선을 노출하거나 머리를 쓸어넘기며 턱선을 보여주는 행동도 완벽히 같은 맥락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목은 동맥이 지나가는 가장 치명적이고 연약한 급소입니다. 야생에서 타인에게 목을 노출한다는 것은 포식자에게 언제든 내 숨통을 끊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 즉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화 도중 당신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무방비하게 목선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뇌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내가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원시적인 뇌의 완벽한 무장 해제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뇌에서 붕괴되는 곳은 이성과 논리, 통제력을 담당하는 최고 사령관인 전두엽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자들은 회사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엔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팩트 폭력도 서슴지 않던 그녀가 이상하게 당신 앞에서만 유독 물건을 떨어뜨리고 뚝딱거리며 바보처럼 행동한 적이 있나요? 혹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단 1초 만에 나올 법한 아주 사소하고 바보 같은 질문들을 굳이 당신에게 물어보며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 컴퓨터 왜 안 켜지지? 혹은 이곳 뚜껑이 안 열리는데 어떡해?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녀가 원래 덜렁거리거나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엄청난 호감의 호르몬, 즉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감정의 뇌를 과부하시켜버린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호르몬의 해일이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셧다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연결을 향한 갈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완벽하고 똑똑한 어른의 가면을 기꺼이 벗어던지고 기꺼이 당신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눈물겨운 본능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 당신에게 의지함으로써 당신이 그녀의 삶에 영웅으로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한 틈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서늘한 신호는 그녀의 뇌 속 기억 저장소인 해마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당신 중심으로 재배열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몇 달 전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지나가듯 나 사실 오이 알레르기 있어 라고 했던 아주 사소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조차 잊고 있던 그 말을 그녀가 정확히 기억하고 샌드위치를 시킬 때 오이를 빼달라고 배려해 준 적이 있나요?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인의 정보, 쓸데없는 데이터는 빠르게 휘발시키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해마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일상적인 기억이나 업무 데이터보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소한 데이터를 생존 최우선순위로 강제 승격시켜 연구 저장소에 뼈저리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출근해야 하는데도 침대에 누워 당신과 새벽 3시까지 카톡을 이어가는 것도 완벽히 같은 신경학적 원리입니다. 수면욕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생리적 본능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안도감이 주는 엄청난 쾌적이 생존을 위한 수면욕마저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다음갈 겪어야 할 자신의 피로와 끔찍한 컨디션 난조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당신과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생물학적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당신에게 몰입하는 것보다 더 명백하고 처절한 뇌의 헌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고 서늘하며 결정적인 마지막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앞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약점을 고백하며 그녀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남들에게는 늘 밝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완벽해 보이려 애쓰던 그녀가 어느 날 밤 당신에게 자신의 우울함, 숨기고 싶던 가족사 혹은 과거의 깊은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약육강식의 냉혹한 세계에서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곧 포식자에게 나를 잡아먹으라고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이성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당신이 쥐고 흔들거나 타인에게 발설하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지고 파괴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두려움과 리스크를 안고 기꺼이 당신에게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피 흘리는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푸념이나 가벼운 위로를 바라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라면 내 목줄을 내어주겠습니다. 당신에게라면 기꺼이 상처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외가 한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사랑의 항복 선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녀가 당신에게 보낸 신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연애 기술이나 어설픈 플러팅 따위가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들이기 위해 평생을 쌓아온 생존의 방어막을 스스로 피 흘리며 허밀어버린 위대한 용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이렇게 당신을 향해 스스로 무장 해제된 채 떨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부디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보낸 그 헌신적인 뇌의 신호가 더 이상 세상에 부딪혀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는 당신이 그녀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은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의 든든한 품 안에서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당신의 심리와 관계를 꿰뚫는 다정한 파수꾼,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